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차장입니다. 자, 오늘 알아두면 쓸 곳 많은 주식 잡박사전, 오늘 이제 투자지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동안 이제 재무제표 분석을 좀 시리즈별로 다 해드렸고, 사실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그 투자지표 분석 강의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이 투자지표부터 좀 보시는 분들은 약간 좀 그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이 숙지가 안 돼 계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 앞서 제가 녹화해서 올려드린 재무제표 분석을 좀 더 한번 마스터를 하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투자지표 이제 바로 한번 좀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이제 용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EPS, BPS, PBR, ROE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뭐 이렇게 낯익은 용어들도 보이실 거고, 또 이걸 처음 접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다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이제 EPS, BPS, PER, PBR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 ROE는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빼서 좀 더 좀 밀도 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영업이익률, 뭐 부채 비율, 배당 수익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요것들은 간단히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업이익률은 그 우리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출액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제하고 남은 게 이제 바로 영업이익인데, 이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나 났느냐, 그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한 1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면, 영업이익이 만약에 그 10억이라면 딱 그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10%가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0%다라고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뭐 당연히 좋겠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 아니면 또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 대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그 과점이죠. 그러니까 그 시장을 이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예, 경쟁자도 많이 없지만 시장 자체를 이미 점유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마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경쟁이 격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피자로 따지면 피자 한 판에 한 8조각 되잖아요. 그거를 영업이익률이 뭐 50% 이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4판씩 다 먹는 거죠, 한 기업이. 예. 근데 뭐 10%밖에 안 되면 한 조각 내지는 2조각 이거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1%면 정말 한 조각도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그런 시장에 진입해 있는 그런 기업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그 경쟁력, 또 시장의 어떤 경쟁 강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 대비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주들의 돈이 바로 자본이고, 남한테 이제 빌린 돈이죠. 남의 돈이 부채인데,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많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부채 비율은 당연히 높을수록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겠죠. 뭐 일례로 지금 뭐 여러분 계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좌에 뭐 10억이란 돈이 있는데, 거기에 내 돈이 뭐 5억 정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부채가 5억 정도 들어가 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채랑 자본하고 똑같죠. 5대5로 나누면 1이 되겠죠. 100%죠. 부채비율이 딱 정확히 100%가 되는 거고, 내가 가진 돈이 8억이고 부채가 2억 정도 된다라면은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거죠. 예, 2대8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한 40%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채 비율 자체는 낮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 수익률은 이제 그 현재 이 기업의 그 현재가 대비해서 그 배당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그
수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기업 주가가 현재 1,000원인데 그 주당 배당금이 100원이다. 그러니까 매년 이제 배당금을 주는데 그 배당금이 주당 100원이다 라고 계산을 해보면 100 나누기 1000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10%가 되겠죠. 그게 이제 배당 수익률입니다. 근데 10%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왜냐면 지금 현재 은행 이자가, 은행 금리가 여러분들이 뭐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받을 수 있는 금리가 뭐 1%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1년에 배당 수익률이 10% 나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고,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배당 수익률이 한 3% 정도 이상이면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떤 기업이 배당금을 주는데 그 배당금하고 현재 주가 이거를 나누시면 돼요. 나누시면 배당 수익률, 그게 몇 퍼센트인지, 보통 한 3% 이상이면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배당 투자로 매력이 있는 기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좀 메인 요리, EPS, BPS, PER, PBR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PS, BPS는 이제 EPS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고요. BPS는 주당 순자산입니다. 이 개념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 지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EPS는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 부르는 거고 한국말로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한 주당 얼마나 많은 이익이 배분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여기 이제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 단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장 주식수. 근데 옆에 지배주주 순이익이라고 제가 계산을 해드렸는데, 지배주주 순이익은 제가 저번 시간에 연결재무제표를 한번 강의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결재무제표랑 개별재무제표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연결재무제표는 당연히 자회사, 지배를 하는 그런 회사가 많을수록 연결재무제표를 쓰는데, 거기서 지배주주 순이익이라는 그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기순이익이 아니라 단기순이익 바로 아래쪽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있어요. 그걸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 개념은 제가 연결재무제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요걸 좀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은 그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 나누기 상장 주식수, 뭐 예를 들면 100억이다. 어떤 기업이 1년에 100억을 벌었는데 상장 주식수가 뭐 1억 주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당 순이익은 1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EPS 주당 순이익은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한마디로 주식으로 나눈 겁니다. 이익을.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나 많은 이익이 주주들한테 배분이 되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지표예요. 이 EPS가 계속 증가를 하는 기업일수록 주가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PS 증가율이라고 하는데, EPS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EPS는 굉장히 이익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EPS를 아셔야 PER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PER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BPS 뭐냐면 주당 순자산입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주당 순자산은 뭐냐면 그 자본입니다. 이 자본금을 상장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한 주당 얼마나 많은 순자산이 포함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위쪽은 이해하기 쉬우시죠. EPS는 꽤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BPS를 좀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이 표 기억하세요? 기업 재무활동과, 그러니까 기업 경영활동과 재무제표의 관계라는 그 강의 시간에 제가 한번 녹화한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표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순자산은 자산 빼기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뭐죠? 자본하고 부채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자본은 내 돈, 부채는 남의 돈입니다. 순자산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 돈만 들어간 거. 자산 중에서 실제 주주의 돈이 들어간 그 자산, 그것만을 나타낸 겁니다. 그게 순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자본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자본 총계랑. 자, 여기 밑에 보시면 2018년도에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부채 1억 원을 가지고 2억 원이 됐죠. 이게 자산인데, 이거 가지고 공장도 짓고 기계도 구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더니 매출이 2억, 영업이익이 4천만 원.
순이익이 3천만 원 남았고 배당을 했더니 남은 돈이 2,9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2,900만 원이 이익 잉여금이죠. 그래서 이 남은 돈이 자본금하고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1억 2,900만 원. 이게 바로 자본 총계예요. 그러니까 자본 총계는 이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돈을 버는 기업은. 만약에 어느 해 5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배당금 100만 원을 떼고 남은 돈이 4,9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익 잉여금이 4,900만 원. 그럼 1억 4,9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본 총계는 이 버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부채가 똑같다는 가정하에서는 계속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부채 1억 원 더하기 자본 총계 1억 2,900만 원 더하면 자산은 2억 2,900만 원이죠. 근데 2억 2,900만 원 중에서 순자산은 얼마가 될까요? 부채를 빼야죠. 남의 돈을 뺀 거. 그럼 1억 2,900만 원. 그게 똑같죠? 자본 총계랑 금액이. 네, 그게 이제 순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순자산, 한 주당 순자산이 얼마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주주의 돈입니다. 네, 그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어차피 남의 돈입니다. 네, 남의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면 어떤 기업이 망했어요. 망하면 이제 채권자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돈 달라, 내 돈 달라. 그 돈을 가져갑니다. 그게 부채잖아요. 그 부채부터 먼저 떼야죠. 그럼 남은 거는 순자산밖에 없어요. 순자산을 가지고 주주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죠? 네, 주주의 돈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뭐 흔히 BPS를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회사가 청산을 할 때 이제 부채를 빼고 남는 돈입니다. 네, 순자산이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한 주당 얼마냐. 그 한 주당 얼마냐를 주주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나중에 회사가 청산을 할 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EPS는 이익 개념이고,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EPS를 한 주당 이제 이익을 나눠 갖는 거죠. 매년 어떻게 보면 배당금이라는 형태로 나눠 갖는 개념이고, 그 다음 BPS는 회사가 최악의 경우, 회사가 청산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이죠. 예, 기본적인 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얼마인지. 예, 회사가 청산을 했을 때 나눠 갖는 그 돈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본전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BPS입니다. 그래서 EPS와 BPS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개념들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 여러분이 굳이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HTS 기준으로 3301번을 치시면 거기에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게 되는데, 그쪽 란에 상장기업 분석란에 보시면 EPS가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BPS도 그러니까 굳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개념은 알고 계셔야죠. 예. 이렇게 해서 EPS가 나오는구나. 예.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는 또 천지 차이기 때문에 개념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내 편 이베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